이번 폭우 대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또 한 명의 정치인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 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대구시장은 이 와중에 골프를 치러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만시지탈의 느낌이 듭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평소 이 홍 시장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갑자기 기차를 멈췄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사의를 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바로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이 본인의 정치적인 하방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홍준표라면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아마 사과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독특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캐릭터가 분명하시죠.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비가 많이 오고 천둥 치면은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인 소신과 원칙이 다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하지만은 선출직 공무원을 숙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 정서라는 게 있고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고 공감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 정서, 감정 그 눈치는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홍준표 시장이 처음 당한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요. 홍준표 시장은 늘 공격만 하고 본인이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검찰 수사 받을 때도 원내대표 특활비를 사모님한테 줬다 해서 자금의 용처를 그렇게 해명할 정도로 뭐 아주 당당한 분이었죠. 그래서 처음 겪는 일은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뭐 홍준표 이 시장의 생각이라고 보질 않고 여기서 인정을 하게 되면 대권이고 뭐가 없다. 그래서 버팅겼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기름을 붓고 하니까 결국은 사과를 한 거죠. 홍준표 시장식의 내로남불을 한참 보이시다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과를 한 건데 남들의 언행이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지적을 잘하시고 입바른 말씀을 잘하세요.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쳤다가 문매를 맞고 물러났는데 총리처럼 그런 부록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신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이라니요? 누가 부록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그때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면서 아주 호되게 이해찬 총리한테 물러나라고 했던 당사자가 당시 홍준표 의원이세요. 그게 또 이번에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본인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방어적으로 입장이 바뀌는 거고 결국엔 내려남불이고 버티다 못해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저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게 중징계까지 갈 사안이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경고 정도 그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네, 그러니까 사과를 했지만 결국 윤리위가 소집이 됐고 여기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이 됐어요. 이제 관심은 징계 수위죠. 징계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 근데 홍준표 시장은 아무런 당직이 없어요. 이게 당에서 이루어지는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직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법률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진짜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명이나 어떤 탈당 권유보다는 경고 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윤리위 소집 이후, 그러니까 징계 개시 결정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SNS에 글을 올리죠.
근데 사자성어도 좀 쉬운 말을 찾아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참 공부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 내가 큰 정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견디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올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지금 김재원 최고하고 예. 태영호 전 최고가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발언에 비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과하죠. 홍준표 시장은 수해 중에 국민을 협박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다고 겁먹을 줄 아냐고 그러고 두 최고의 징계의 수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조금 더 심각해서 아마 막 비교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거 경고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윤리 자체에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나올 거고 징계량이 적게 되면 예. 그러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되고 예. 양난이죠 이거. 사안을 놓고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는 사실은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니까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2026년 지방선거를 또 출마할 생각이 없어요. 다음 본인의 선거는 2027년 선거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실효성이 없는 징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를 예측하신 이유는요? 근데 만에 하나 중징계나 뭐 이렇게 징계가 내려지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거든요. 아, 지옥. 당이 정말 머리 아파질 수 있어요. 당직이나 뭐 선거 출마의 지장은 없겠지만 징계의 효과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데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분이 향후에 이 국민의힘의 무슨 대권 주자로서 도전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당내 반대 근거가 형성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본인 소명이 남아 있고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나서 이제 징계 양형을 결정할 텐데 홍준표 시장이 태어나서 겸손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 징계위원회에 임할 걸로 예상합니다.